안녕하세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기 도와주는 런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입니다. 여러분 작심 3일로 영어 공부 그만두신 적 있죠? 작심 3주나 정말 길어봤자 작심 3개월로 끝났을 겁니다. 영어 잘하는 방법도 많고요. 영어 좋은 자료도 이미 온라인에 쏟아지죠. 네, 하지만 매일 영어를 하지 못해서 대부분 영어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16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르지 않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물론 티처조는 영어 강사니까 당연히 수업 준비하느라고 영어 공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오해이고요. 따로 수업 준비하는 영어도 매일 했고요. 하지만 개인적인 저의 순수한 호기심으로 영어를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30분이건 1시간이건 어쨌든 설날이건 명절 상관없이 매일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무려 16년 동안요. 그러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이번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그리고 이 영상을 끝날 때쯤 빨리 영어 하고 싶다. 내일도 모레도 3주 뒤에도 그렇게 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일 영어를 배우게 도와준 힘 5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영어를 좋아하지 않고 영어를 잘하는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영어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문법 학자나 언어학자,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문법 선생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 강사나요. 영어 자체를 좋아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언어에 호기심이나 재능이나 끌림이 따로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영어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나를 좋아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 잘하는 나 되게 매력적인 사람인 거 아세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혹은 구글에서 한국어를 써서 정보를 검색할 때 영어를 잘하게 되면은 영어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제가 연구 자료를 보니까 60배나 넘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또한 유튜브를 볼 때도 단순히 그냥 우리말로 된 유튜브만 보기보다 해외 브이로그나 해외 이런 강연 같은 것도 영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막 이씨 봐도 괜찮죠? 당연히 영어 자막입니다. 영어 자막을 통해서 영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나가 되는 겁니다. 또 회사에서 친구를 만날 때도 외국인이랑 이제 만날 기회가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럴 때도 영어를 잘하게 되면은 내가 나서서 무언가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영어로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영어 잘하는 나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단순히 영어 자체를 좋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영어를 잘하는 나를 좋아하려고 애써보세요. 그럼 이게 매일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영어를 매일 배울 수 있게 도와준 두 번째는요. 영어로 대화할 기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내가 영어를 진짜 유창하게 샬라샬라 말하고 나서야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해야지 라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거기까지 영어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정말 띄엄띄엄 말하더라도 문법적인 오류가 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을 만나서 어떻게든 영어로 대화를 해보시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영어로 말했을 때 상대가 이해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영어가 재밌다는 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저의 예를 들면 제가 동료 미국인 영어 강사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2009년도에 만났던 외국인 영어 동료였는데요. 되게 많이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영어로 딱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우는 겁니다. 당시에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저도 같이 흘렸는데 전 사실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드디어 영어로 외국인을 울려봤구나. 되게 좀 변태 같은 생각인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게 되게 재미있어져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영어 실력이 조금 늘고 나서 외국인 친구가 있을 때 제가 영어로 농담을 했을 때 외국인이 웃을 때 내가 영어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웃겼네. 울리거나 웃기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정과 영어가 뒤섞이면은 더 이상 영어를 공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언어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부터 영어가 되게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할 기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영어를 매일 배울 수 있게 지속하게 도와줄 거예요. 세 번째는 커리어와 영어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건 말해서 뭐하나요? 일이 아플 뿐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르친 수강생 케이스를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3교대도 힘들고 되게 지쳐 있었어요. 영어를 곧잘 하셨거든요. 저와 함께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미국 간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미국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계시고요.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요가나 필라테스 강사하시는 분도 꽤 많았는데 영어로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을 하다 보니 돈도 많이 벌고 훨씬 더 상대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많아지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불과 한 2달 전쯤에 런어블 영어 콘텐츠로 영어를 공부를 해서 디즈니 인턴으로 합격했다는 소식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소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커리어와 영어를 연결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도 벌면서 영어도 잘해서 더 많은 기회까지 얻는 거겠죠. 커리어와 영어를 연결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면 매일 영어를 배우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영어도 늘고 커리어도 늘고 전혀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영어를 매일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었어요. 네 번째는 일종의 영어를 매일 배우는 잔기술인데요. 최소 일주일치의 분량을 시간, 공간, 자료를 미리 계획하고 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넷플릭스나 밀리의 서재, 유튜브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콘텐츠에서 선택을 할 때 너무 옵션이 많으면 어때요? 못 고르게 되죠.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지 않잖아요? 그럼 아침에 공부할까? 점심에 회사에서 공부할까? 저녁에 공부할까? 잠들기 전에 공부할까? 이미 옵션이 4개여서 하나를 고르기 어렵고요. 또 공간도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할까? 집이라면 거실에서 할까?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할까? 뭐 스터디 카페에서 할까? 이것도 이미 옵션이 많죠. 자료도 내가 원서를 읽을까? 기사를 볼까? 유튜브로 볼까? 앱으로 할까? 이미 이것도 옵션이 차고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 자료를 딱 일주일치 미리 정해서 다른 불필요한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어 습관도 생기고요. 매일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느라 이제 시차 때문에 매일 영어 라디오를 듣지 못했지만 제가 약 10년 정도 지켰던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오전 7시 40분에 영어 라디오를 켜는 건데요. 그러면서 항상 8시까지 영어 공부를 했어요. 자,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제가 거실에 있는 식탁에서 매일 했습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자료는 이미 그 EBS 라디오니까 교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시간, 그리고 공간, 자료가 미리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전혀 고민도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앉아서 그 시간에 바로 책 꺼내서 바로 그냥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히 영어에만 집중할 수 있고 영어 습관이 생기고 다른 불필요한 에너지가 안 되는 겁니다. 매일 영어를 배우고 싶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 자료를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자료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준 힘은 현재 실력보다 살짝 어려운 레벨의 자료를 고르는 겁니다. 자,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여기서 많이 미끄러지는데요. 너무 쉬운 걸로 배우잖아요. 그럼 영어가 되게 지루해집니다. 금방 흥미가 떨어져요. 너무 어려운 것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면 외면해 버리거나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이러지 않고 딱 중간 정도에서 아주 살짝 어려운 걸 골라보세요. 그러면 뭔가 도전적인 정신도 들고요. 뭔가 내가 극복해야겠어, 해내야겠어 이런 동기부여도 생기고 그 다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확인하면서 복습이 될 뿐만 아니라 아 내가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뭘로 고르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어려운 뉴스나 잡지 이런 걸 하시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나는 되게 시사를 좋아한다 그러면 영어를 시사로 배우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미드나 영어 같은 건 좋아하는데 굳이 어려운 시사 잡지나 뉴스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흥미와 그 다음에 실력 레벨을 잘 고려해서 살짝 어려운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럼 매일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내가 잘하고 있거나 혹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영어를 좋아하는 나를 만나는 거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2번째는 최대한 빨리 내가 단어를 말해도 괜찮아요. 문장을 떠듬떠듬해도 괜찮으니까 영어로 대화할 기회를 빨리 만들어보자. 사람과 대화하면은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영어가 되게 재미있어집니다. 3번째는 커리어와 영어를 연결해서 어떻게든 심지어 회사에서 영어를 막 써야 되는 상황에 처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프레임을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말해요. 돈도 벌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요? 그런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커리어와 영어 꼭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4번째는 일주일치 시간, 공간, 자료를 정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방법과 시간, 공간, 자료를 찾은 다음에 다른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없앤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살짝 어려운 레벨을 골라서 영어를 지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중에서요, 가장 공감이 가는 번호와 그 이유를 간단히 남겨주시고요. 이 외에도 만약에 나는 영어를 오래 지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만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제가 다 하나씩 읽어보고 자세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매일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세요. 감사합니다.